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재미난 주제로 유쾌한수를 풀어보겠습니다. 고양이 가출 사건. 집 나간 고양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2020년 12월 18일 저녁 8시 3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개를 세워서 판단을 하여 주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적중된 사례입니다. 자, 육효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첫째 용신을 먼저 정하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용신을 정했으면 용신을 염두에 두고 개를 얻어요. 덕괴합니다. 세 번째 덕괴한 개를 입계를 합니다. 개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놨죠. 시간 전략을 위해서 했습니다. 네 번째 요것을 근거로 이제 판단에 들어갑니다. 판단에 들어가는데 오행통변입니다. 오행 중에서 지지통변입니다. 지지는 땅이죠. 땅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세상 만사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영험하게 적중을 하게 됩니다. 자, 판단은 첫째 용신을 어디다 대면요? 월건에 대면입니다. 월건이라는 것은 월지를 뜻합니다. 월지. 두 번째 일지죠. 세 번째 괴중의 상황. 요 3박자를 가지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용신이 강하면 강하고 약하냐 봐서 이것이 기량과 흉안과 기륭성패를 강약으로 정하는 게 이게 육효점입니다. 개중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육효 이론수가 전부 이거 설명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개에서 동효가 용신을 생하는지 극하는지 충하는지 또 용신효가 동해서 해두생을 받는지 해두극을 받는지 절제에 떨어졌는지 공망인지 합의되는지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는데 이것이 조금은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자,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은 내가 돌봐야 되니까 손이죠. 손효를 용신으로 봤었는데 손이 두 개 나타났어요. 초효의 손이 있고 진토가 있고 오효의 미토 손이 있습니다. 일진을 대동한 미토 손으로 볼 것이냐 진토로 볼 것이냐. 자, 용신을 정한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하자가 없습니다. 일진에 건전하게 그냥 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여기는 공망은 가출 사건이잖아요. 고양이 가출 사건인데 가출은 공망이 되든지 복신이 되든지 꼭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공망이 됐었는데 용신을 정했으면 일단은 월에다 대비해 봤더니 힘이 없어. 그런데 일진에는 힘이 있어. 그렇다면 죽지 않고 살았어. 만약 일진까지 힘 없으면 죽었거나 아예 찾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찾을 수 있는 거죠. 공망 풀리는 날이나 시간에 찾습니다. 이 문제는 긴 날을 요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봐서 몇 시에 진시가 되면 공망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위치는 어디 있을까? 여기가 이효는 태교입니다. 태교라고 합니다. 집자리죠. 집이죠. 주방효도 되고요. 초효는 뭐냐면 택기가 되면 택기. 집터라는 얘기입니다. 집터. 그리고 이 진토는 습터입니다. 습터니까 어둡고 습한 곳에 있다. 그 안전자리 보니까 복신이 목극도 하고 있어요. 목극도 하고 있으니까 좀 불안해. 그러나 여기 동효가 말입니다. 동효 신금이 제가 동해가지고 목이 나타나면 때리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토 입장에서는 호위무사입니다. 호위무사까지 있죠. 자, 그래서 안전하다 찾는데 단지 진시가 되는 진시란 얘기는 제가 안 했죠. 그냥 아침 8시에 해 뜨는 곳에 가봐라. 얘가 저녁 내 불안하고 배가 고파서 있다가 추운데 벌벌 떨다가 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갔더니 엄마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덥석 안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게
아침 8시 58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았다 하면서 문자 한마디 받았는데 대박 하면서 칭찬 아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시할 것은요. 이 녀석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청룡이 붙어서 귀여운 거죠. 자, 여기는 뇌꾀죠, 뇌꾀. 뇌꾀라고 합니다. 뇌꾀에 있는 얘는 짐냥이죠, 짐냥이. 외꾀에 있는 얘는 길냥이입니다, 길냥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녀석 말고 또 한 녀석이 보인다. 집주위를 자꾸 돌면서 얘를 유혹한다. 같은 토니까 동기감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길냥이가 지금 텃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있는데 그 녀석은 좀 사납죠. 경계심도 뛰어나고. 왜 그럴까요? 백호가 있어서 그래요. 육수는 저렇게 짧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육수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행이 주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명이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생소한 학문이잖아요. 생소한 학문. 한문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자축인묘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소합니다. 생소함과 어려움은 차이가 있는 거죠.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한테 외국어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육효라는 외국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효 공부를 안 한 분들이고 외국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효나 사주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그런데 어렵다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떤 길을 갔는데 낯선 동네를 가서 길을 몰라. 길이 어렵다 그럽니까? 길이 생소하다 그럽니까? 물론 어렵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생소하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겁니다. 공부하면 다 알게 돼요. 알고 나면 쉬워요. 별거 아닙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한 걸 들으면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논리가 딱 전형을 하다는 걸 인정을 할 텐데 모르는 사람들 저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나 결론은 뭐냐면은 저렇게 그 주역이나 육효점을 활용해서 저렇게 찾는 방법도 있구나. 나도 한번 시간 되면 저런 걸 물어보든지 해봐야겠다. 공부도 해봐야겠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